오늘 미국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역시 직전 ADP 보고서에서 확인한 것처럼 고용의 둔화 기미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오늘 몇 가지 포인트 짚어보면 가장 눈에 띄는 지표 역시 실업률이죠. 4.1이 나와서 지난달 4.0에 비해서 올랐고 또 시장 예상치인 4.0에 비해서 역시 높은 숫자였습니다. 이제 이 실업률이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서 4점대 초반까지 올라갔는데요. 불과 1년 전에 3.5 찍었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실업률을 절대값과 또 올라가는 속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책정을 했을 때 먼저 지금 샴룰을 통해서 지금 침체를 우려할 만한 사항인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연준 경제학자였던 클라우디아 샴이 만든 샴룰은 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이 1년 내 3개월 이동 평균 대비 0.5%포인트 이상 올라가면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일종의 경험칙입니다. 어떤 정밀한 수학 같은 건 아니고요. 여튼 이걸 통해서 계산을 좀 해보면은 최근 3개월이 4.1, 4.0, 3.9이기 때문에 평균 내면은 4.0이죠. 그리고 최저치를 찾으면 이때거든요. 요거를 계산하면은 3.8, 3.5, 3.6 하면은 3.63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은 3.7, 0.37 정도가 찍히기 때문에 샴룰을 봤을 때 지금 실업률은 침체 국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러면 다음 달 실업률이 얼마나 올라가면 이게 침체의 전조를 볼 수 있느냐, 이거를 봤을 때 다음 달 기준으로 이걸 따지면은 이제 이게 날아가니까 요 세 개가 되겠죠. 요거를 따지면은 3.5, 3.8, 3.8을 하면은 3.7이 되고요. 그러면 3개월 기준으로 4.0, 4.1에 4.5를 넣으면은 이 평균이 4.2가 나와서 4.2 빼기 3.7 하면 0.5가 나와서 샴룰을 충족시키는 조건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실업률이 오르는 속도로 볼 때 다음 달 실업률이 또 오르더라도 지금 4.5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그렇다면 당분간 실업률을 이유로 샴룰이 구정하는 침체 범위 안에 들어가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레벨로 봤을 때 이 우리가 나이루라고 부르죠. 자연 실업률. 그러니까 물가 상승 같은 부작용이 없이 자연스럽게 경제가 최대 출력을 내면서 달성할 수 있는 실업률. 이게 사실 학자마다 지금 조금씩 측정이 다르긴 한데 4.2 정도라는 게 있고 지금 프레드를 보시면 4.4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업률이 올라서 4.1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연 실업률을 밑도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실업률 데이터를 보고 침체를 논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결론을 또한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식어가는 고용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경제가 균형 상태로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더 맞아 보이고, 소위 말해 골드락시로 가는 길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표에서 사실 고용이 20만 6천 개가 나와서 기대를 웃돌기는 했는데 사실 뜯어보면 조금 억지로 만들어낸 그런 기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정부 부문에서 확 늘어가지고 7만 개를 찍었거든요. 실제 이 전문 서비스 분야를 보시면은 이 17,000개가 줄었고, 소매에서도 지금 8,500개가 줄었어요. 그리고 임시 일자리, 이게 고용의 지금 상태를 굉장히 보여주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전달 대비 굉장히 전전달 대비 많이 줄었죠. 따라서 이 전체 숫자는 예상을 좀 웃돌았지만 이 숫자 그대로를 평가해 주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날 숫자의 주인공이 이번 달 수치가 아니라 전달, 전전달 숫자였습니다. 지난 5월에 원래는 이게 27만 2천으로 깜짝 증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결국 수정치가 21만 8천으로 확 줄었어요. 5만 4천이 줄었고 4월도 지금 16만 5천이 찍혀있던 게 확 줄어가지고 10만 8천, 5만 7천이 더 줄었거든요. 두 달 합쳐가지고 11만 개가 넘게 줄어든 거죠. 이런 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이 고용 통계를 자꾸 믿기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고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데, 그래도 뒤집어 생각하면 이 정부 고용이 7만 개가 늘었다는 것은 이 고용이 예상 밖으로 부진했을 때, 이때도 많이 줄었던 게 정부 고용이 0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고용이 부진할 때, 선거가 다가오면서 고용이 부진할 때 정부가 일자리를 찍어낼 수 있는 준비도 됐고 실행력도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측면에서 지금의 미국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더더욱 경기 침체는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이 고용 지표를 통해서 몸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정황이 있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겠습니다. 오늘 여튼 이 지표를 본 채권 시장은 채권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전일 대비 많이 빠지면서 다시 4.3 밑으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이 채권 시장 보면은 우리가 트라우마가 좀 있죠. 왜냐면 얼마 전에 지표, PC 같은 거 그렇게 좋지 않게 약했음에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말도 안 되게 채권 금리가 치솟았던 장면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지금 이 고용 지표를 보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오늘은 블랙락의 링리더 얘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채권 분야 투자 오랫동안 해온 채권 투자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링리더는 지금 이 환경이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이 채권이 픽스드 인컴이 이 쿠폰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잘 믹스해가지고 쿠폰이랑 자본 차익을 합쳐가지고 연 6.5에서 7% 따박따박 나오는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리더는 솔직히 말해서 이 상태가 좀 더 지속되길 바란다고 해요. 하지만 블랙록이 봤을 때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한 50에서 100bp 정도 금리는 떨어질 것 같고 지금 채권을 하기에 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한다. 여튼 지금 당장 어떤 불장이 와서라기보다는 더 이상 금리가 오르지 않을 거란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쪽을 막아놓고 상방을 막아놓고 금리 내려가는 것에 베팅하면서 수익을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줄어든 국면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 질문자가 우리가 궁금한 거를 물어봅니다. 지금 정치적인 이슈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장기물 금리가 막 튀지 않느냐, 25년 어떻게 전망을 하시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링리더가 올해가 특별하긴 하다. 왜냐면 올해 선거가 있는 나라의 GDP를 합치면 무려 전 세계 GDP의 60%더라. 지금 영국도 하고 프랑스도 하고 미국도 하고 큰 나라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거는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을 주도를 할 것이고 특히 미국에서는 아직 의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설사 트럼프가 되더라도 이번 이 상하원 선거는 또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뉴스에 시장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 뭡니까 여러분? 이 링리더가 봤을 때 정치적인 이유로 석연치 않게 미국장이 빠지거나 채권이든 주식이든 그런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떨어질 때 사라는 겁니다. 적어도 올해까지는 계속 수익을 내야 하는 한 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대선이 있던 때 92년 이후에 빅스 지수를 보면은 이 거의 선거가 임박해서 10월이 되어야 빅스 지수가 치솟는 경향을 보여왔고 그전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는 점, 특히나 올해는 이 9월에 금리 인하가 예측이 되면서 이 금리 인하와 역사적인 이런 데이터가 결합을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시장의 큰 변동성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물론 있겠지만 여튼 지금 과거 금리가 내려오면서 시장 조정이 왔던 주식이 떨어졌던 그거는 침체가 동반되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침체 기미가 없지만 과연 이 9월, 10월 정도 가면 이런 빅스 지수의 역사적 시계열 데이터와 더불어서 그런 분위기가 잡힐 수 있겠느냐. 이 정도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당장 지금 시장에서 도망갈 때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 정황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브랜비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월걸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